자, 우리 이어서 의료비 지출액을 보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회 기출을 이제 실전 기출을 풀이하고 있고, 자, 세액 공제 5대장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녀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중에서 이제 막바지죠.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자, 자료를 보시죠. 1번 본인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한방병원에 지급한 비용 300만 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보전받았다는 거죠. 자, 봅시다. 1번 본인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아파서 정말 이제 치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이나 건강 검진을 위한 의료비 지출도 다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동그라미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방병원, 뭐 한의원이죠. 한의원 생각하면 되는데 한의원에서 쓰는 당연히 의료비도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분 뭐였다? 한의원에서 만약에 여러분 약을 지었다고 할 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약을 지었다. 그런 한약이다. 라고 하면 공제가 되지만 한의원 가서 내가 요즘 몸이 좀 허한 것 같은데 좀 몸보신 좀 할까? 라고 해서 뭐 녹용이나 뭐 이런 것들 몸보신, 자양 강장 이런 걸 위해서 몸보신을 위해서 보약을 지었다. 라고 하면 그건 의료비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외웠죠? 한의원에서 약을 지었다고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한의원에서 약을 지었더라도 질병 예방이나 치료나 이런 걸 위한 한약은 오케이지만 보약은 한약 중에서 몸 보신을 위한 보약은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안 나오지만 많이 나오죠. 그 사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0만 원이 돼요. 의료비 공제 대상인데 여기 중요한 거 이거죠. 자, 실손보험이라는 게 있대요. 실손보험에 내가 들었대.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질병 예방을 위해서 300만 원을 하고 지급하고 나서 그 지출 내역을 보험회사에 보내서 야 내가 예전에 들었던 실손보험 계약상 이거는 내가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 보험회사야 나한테 돈을 보전해줘 라고 보내고 100만 원만큼 계약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입금해줬대요. 그럼 이만큼은 어때요? 공제 안 해줘요. 실손보험의 계약에 따라서 내가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보전받은 거죠. 그 보전받은 만큼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됐죠? 요거 주의해야 돼. 그게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 공제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면 의료비는 여러분 일단 이 문제까지도 뭐 미숙아라든가 미숙아 관련한 의료비라든가 난임 시술비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아까 이론 정리했던 게 총 4개로 나눠졌죠. 의료비 종류가 1번 일반 의료비, 2번 특정 의료비, 뭐 3번 우리 뭐 미수과 관련한 의료비, 4번 난임 시술비 이렇게 나눠졌는데 일단 3번, 4번은 일단 이 문제에서 안 나오니까 1번, 2번만 나눕시다. 1번은 일반 의료비. 발음이 비슷하죠. 1번은 일반 의료비, 2번은 특정 의료비였죠. 특정 의료비는 뭐였죠? 여러분 밑에 보면서 합시다. 밑에 나오네요. 일반 의료비, 특정 의료비, 미수가 의료비, 난임시술비 이렇게 있는데 특정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 그리고 경로 우대자 65세 이상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요 구별을 해버립시다. 보면서 1번은 본인이니까 특정 의료비죠. 옆에 특정이라고 적어놓고 넘어갑시다. 2번 배우자의 라식 수술비 200만 원 됩니다. 라식 수술비 돼요. 의료비 200만 원. 여러분 그리고 요 헷갈릴 만한 거 뭐 있죠, 여러분? 라식은 이건 수술이잖아요. 수술비. 그러니까 이게 다 돼요. 200만 원 되고 비교할 만한 거. 시력 보정을 위해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맞는데 금액 한도가 있었죠. 얼마? 연간 한도 50만 원. 비교해서 외워둡시다. 이 문제는 배우자의 라식 수술비 200만 원이니까 따로 금액 한도는 없어요. 요 200만 원이 다 되고 여기 배우자니까 일반 의료비에 되겠죠. 적어두고 3번 입양자의 자녀의 병원 치료비 150만 원. 요것도 그냥 일반적인 의료비죠. 됩니다. 공제되고 일반이라고 적어둡시다. 4번 장남의 의료비 500만 원인데 여러분 장남은 우리가 방금 봤지만 어때요? 장애가 있었죠.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 한 가지 제가 아까 교육비랑 했던 거 장애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장애인 생각해 봅시다. 만약 교육비야.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분류되려면은 여러분 뭐죠?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한 교육비만이 장애인 특수 교육비가 되어서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었죠. 반면에 의료비는 뭐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그게 재활 의료비든 그냥 일반적인 뭐 감기 이런 거에 대한 의료비든 전부 다 장애 의료비, 즉 특정 의료비로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좀 디테일한 거지만 그렇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 장남의 의료비 500만 원은 공제 당연히 공제 대상이고 요거는 특정 의료비에 들어가겠네요. 자, 5번 부친의 의료비인데 6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부친 아까 나이 기억나세요? 여기 82세셨죠. 그래서 60세 이상이니까 기본공제 오케이. 70세 이상이시니까 경로 우대자 소득공제 추가공제도 오케이였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의료비에서는 기준이 65세죠. 65세도 당연히 오케이잖아요. 82세시니까 65세 넘으셨으니까 특정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600만 원. 다만 빨간 줄 보세요.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 비용 300만 원이 이 6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대요. 여러분 의료비 정리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 간병 비용은 치료를 위한 걸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걸로 본다고 했어. 300만 원만큼은 빼야 됩니다. 간병비는 빼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장녀의 질병 치료비 장녀 일반적은 일반 의료비가 되겠죠. 100만 원 공제. 요거를 바로 여러분 시계에 넣으시면 돼. 우리 스텝 1, 스텝 2 아까 연습했던 거 그대로 보세요. 일반 의료비 위에서 바로 링크 겁시다. 여기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아래 위를 같이 왔다 갔다 합시다. 1번 본인 질병예방 한방병원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보험료로 보전받았으니까 요만큼은 빠진다. 그래서 본인에 의한 본인 의료비 밑에 여기 꼬맹이가 3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작은 거 표현 200만 원이죠. 특정 의료비 중에 본인 의료비. 그리고 2번 배우자의 라식 수술비 200만 원. 일반 의료비니까 여기 배우자 200만 원. 3번 입양자의 병원 치료비 150만 원. 요것도 일반적인 거죠. 여기 3번 입양자 150만 원.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4번 장남 장애 의료비. 장애 의료비 500만 원이니까 여기 특정 의료비의 세 번째 장애 의료비 500만 원. 맞죠? 그리고 5번 부친 경로 우대자 65세 이상이시니까 이 특정 의료비에 들어가는데 600만 원 중에 간병비 300만 원은 빼야죠. 그러니까 여기 경로 우대자에서 6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맞죠? 마지막 6번 장녀의 질병치료비 되죠? 1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여기 일반적인 의료비니까. 자, 구별 다 끝났습니다. 구별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구별되는지 알아야죠. 일반이냐, 특정이냐, 미수가냐, 난임시술비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계 넣기만 하면 돼. 일반 의료비 합계 450만 원, 특정 의료비 1000만 원.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 의료비 세액공제에서의 또 포인트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지출액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 그 중에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방금 요 문장.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 그 중에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대전제였어. 그거를 식으로 나타낸 게 여기죠. 자, 봅시다. 스텝 2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일반 의료비부터 한 계산의 순서. 일반 의료비 450만 원이죠. 총급여 7천만 원.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까요? 우리는 76페이지에 있고 요거 총급여에 대한 전제 어디 썼죠? 여기 69페이지 물음 3번에 여기 대전제 총급여는 7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답안을 작성한다. 이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 총급여를. 자, 하는 겁니다. 실제로 76페이지 다시 총급여 7천만 원 곱하기 3% 하면 2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일반 의료비로 450만 원을 지출했지만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210만 원까지는 살다 보면 그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출되는 거잖아. 의료비로. 거기에 대해서는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즉 450만 원에서 초과분 210만 원 빼면 240만 원이죠. 이 24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체크할 거 하나 더. 일반 의료비는 그 지출에 해당하는 총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만?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주겠다. 제약이 좀 많다는 거죠. 일반 의료비 700만 원이라는 제약이 또 있어. 거기다가 여러분 몇 퍼센트 곱해요? 15% 곱하면 돼요. 얼마예요? 그러면 36만 원. 그리고 이제 일반 의료비만으로 이미 총급의 3%를 만족했죠. 그러니까 요 2번, 3번, 4번 밑에 있던 초록색은 해당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론 설명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1번 일반 스텝 1, 스텝 1이 아니고 여기 1단계 여기서 여기 스텝 2의 1번 여기서 만약에 일반 의료비가 총급의 3%에도 미달했었다. 그러면 그 미달하는 부분만큼을 또 누가 메꿔야 돼? 2번 특정 의료비가 메꿔주고 그 남아있는 또 메꾸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지. 물론 그 경우에는 1번에서는 어때? 일반 의료비는 한 푼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겠죠. 그죠? 아까 정리했던 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문제 66회 기출, 그죠? 이 66회 기출에서는 어떤 경우예요? 일반 의료비로 450만 원을 지출했어. 즉 총급여 7천만 원의 3% 210만 원을 초과했죠. 이미 초과해서 지출했지. 그래서 그 초과분인 24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죠. 36만 원. 그러니까 특정 의료비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총급의 3%는 이미 앞 단계에서 충족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특정 의료비 1,000만 원에 대해서 바로 15% 곱하면 돼. 150만 원 세액공제. 요 세액공제 바로 답에 적읍시다. 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특별세액공제 중에 여기 보험료세액공제는 이미 했고 위에서 우린 지금 여기를 하고 있어. 여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어때요? 일반 의료비 우리 방금 봤던 그 시기에 그 시기입니다. 450만 원이 어때? 7천 곱하기 3%를 초과하는 거. 여기 450만 원 빼기 1900 곱하기 3%. 그죠? 거기다가 15%를 곱해요. 그게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죠. 물론 여기 미니멈 해서 700만 원은 또 다른 한도 체크 한번 했어야지. 240만 원 넘지 않잖아요. 그죠? 240만 원 곱하기 15% 하면 되고 특정 의료비는 1,000만 원 지출했다. 곱하기 15% 바로 하면 돼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186만 원. 186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했고 자, 여러분 교육비 세액공제 양이 많지 않네요. 요거 여기까지 한 영상으로 갑시다, 여러분. 바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교육비 세액공제하고 마무리해도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할게요. 자,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 마지막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녀 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하고 마지막 교육비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마지막 딱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합니다. 자, 많지 않네 항목이. 볼게요. 장남의 대학교 등록금 900만 원. 여러분 자식의 만약에 대학원이라면 안 되지.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되니까. 하지만 대학교니까 자식 거 되죠. 자, 비속 거 됩니다. 장남 등록금 900만 원이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들 등록금을 900만 원을 내줬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할 거.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죠. 그리고 한도는 한 명당 연 900만 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했고 한 가지 더 체크할 거. 내가 아들의 등록금을 900만 원 냈어요. 아들 대학교에 당연히 냈고 내가 그 대학교 아들 등록금을 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등록금을 내고 나서 학교에서 여러분 아들 장학금 쪽으로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대요. 내 아들 등록금을 내가 900만 원을 현금으로 냈고 회사의 복지 정책 같은 게 있나 봐. 그래서 자녀가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은 1년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장학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책이 있나 봐요. 땡큐죠. 그래서 200만 원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일단 다른 언급이 없으면은 이 200만 원은 여러분 어떻다? 여기 밑에 봐봐요. 아까 이론 정리했던 거야. 여러 가지 정리가 있는데 이미 이건 이론 정리했던 거죠. 그 내역 중에서 봐봐요. 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 해당 금액은 우리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아까 했었지.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 회사에서 장학금 2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하는데 별도 언급이 없으면 요거는 소득세 비과세된 걸로 전제를 하고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장학금이라고 하고 따로 과세됐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200만 원은 회사에서 비과세되는 걸로 해서 줬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받은 거예요. 2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얘만큼은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200만 원만큼은 회사에서 보전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회사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지출하고 손실보험이 있어가지고 실손보험이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그만큼에 대해서는 빼고 의료비 세액 공제했죠. 그런 개념으로 봐도 좋아요. 내가 900만 원을 지출했고 회사에서 야 2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내줄게 라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된다고요. 200만 원 받았으니까 내가 실제로 낸 건 700만 원이구나. 그죠? 700만 원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 공제 받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번 장녀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 교육비 350만 원. 자, 일단 정리합니다. 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년에 얼마까지 공제해 주죠? 1년에 연 300. 여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고요. 한 명당 연 3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 350만 원을 지출했는데 한 가지 더 체크할 거. 오른쪽에 뭐? 자, 영어 학원비 50만 원이 있대요. 고등학교 다니는 장녀 딸이 학원을 갔고 영어 학원비가 50만 원이 나갔대요. 1년에. 여러분 어때요? 학원비 중요하다고 했지. 학원비는 자녀가 학교 초등학교에도 아직 가지 않은 미취학 상태인 아동일 때 그때 나간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그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원비 한 푼도 안 해준다고. 공제 안 해줘. 영어 학원비 50만 원이 여기 3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빼야 돼 그만큼은. 50만 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 됐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딱 연간 한도 고등학교 학비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300만 원이 딱 맞아지겠네요. 50만 원은 어차피 못 받으니까 학원비라서 바로 밑에 풉시다. 일단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없죠? 자료가 2개밖에 없잖아. 장남, 장녀. 대학생, 고등학생밖에 없으니까 여기 대학생 기본적으로 900만 원까지 되는데 200만 원만큼은 회사에서 보전받았어. 장학금으로 받았대. 그러니까 700만 원만 대상이 돼요. 그리고 여기 고등학생 기본적으로 연 300인데 350을 썼어. 하지만 50만 원은 학원비라서 어차피 안 돼. 공제가 안 돼. 그러니까 300만 원. 그리고 한도도 300만 원이야. 한도 초과하지 않았죠? 대학생도 고등학생도 700만 원, 300만 원으로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바로 하면 돼. 어때요? 교육비 세액공제액 계산. 스텝 2. 가족교육비. 대학생 거 700만 원. 900만 원 중에 200만 원 빼고 700만 원. 고등학생 350만 원 중에 학원비 350만 원 빼고 300만 원만 대상이다. 한도 아니다. 합쳐서 1000만 원이죠. 거기다가 15%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퍼센트률은 공제율은 15%다. 외워야 됩니다. 이 공제율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어때? 그죠? 150만 원만큼이 뭐가 돼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바로 답안 작성하시죠. 자, 결정세액 계산하는 거고 여기 세액공제 항목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것도 적는 거예요. 방금 뭐가 있었죠? 마지막에 문제 마지막에 이게 있었죠. 기타 사항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66만 원으로 한다. 이거 무조건 주어져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금액으로 주어집니다. 알았죠? 근로소득 소득공제도 아까 전에 총급에 연동돼서 표로 주어졌었죠. 아까 전에 여기 세액공제도 마지막에 항상 나와요. 66만 원. 이것도 적읍시다. 뒤에 이제 이걸 적는 거예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금 보고 온 거 문제 자료에서 주어져요. 66만 원. 산출근거 이거 문제 자료에서 주어지면 이거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세요. 교수님께서 출제한 교수님께서 66만 원 주셨잖아요. 갖다 적기만 하면 돼요. 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놓치지 않고 않으면은 점수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소득세고 법인세고 놓치지 마세요. 요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요거 특별세액 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 공제 풀었죠? 장남대학교 그리고 장려 고등학교 곱하기 15% 1,000만 원 곱하기 15%니까 1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세액 공제액을 다 구한 겁니다. 우리 뭐예요? 자녀 세액 공제 100만 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36만 원, 보험료 세액 공제 12만 원, 의료비 세액 공제 186만 원, 방금 구한 교육비 세액 공제 150만 원. 요거 다 더하면 세액 공제 합계액은 얼마예요? 550만 원.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문제 양식이 우리 풀이의 가이드라인이 돼. 문제 양식을 보면서 하나하나 답을 채워 나간다는 느낌으로 하면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 550만 원이야.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앞에 산출세 나왔었죠? 어디 있죠? 보세요. 앞 페이지에 여기 70페이지 70페이지 아니고 우리 산출세까지 적었던 거를 봅시다. 74페이지네요. 74페이지에서 산출세액을 우리가 뽑아냈어. 과표 1억 4,825만 원에다가 우리 주어진 표를 보고 곱하기 35% 마이너스 누진공제액 1,490만 원 해서 산출세액 3,698만 7,500원 3,698만 7,500원 나왔죠? 36.9875 요게 나왔고 이제 산출세액에서 뭘 빼는 거죠? 세액공제액을 다 빼면 뭐가 돼? 결정세액이 돼요. 방금 보고 온 산출세액 여기 있죠? 3,698만 7,500원 산출세액에서 방금 이거 세액공제액을 다 빼요. 뭐 계산 근거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냥 옆에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산출세액에서 뭐 계산 근거라고 적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이 의미예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준다. 이거 정도는 적어주십시오. 교수님께서 교수님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의 합계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교수님 이라고 말하는 거죠. 550만 원 빼면은 요거 뭐다? 결정세액 3,148만 7,500원 요게 정답이에요. 결정세액. 여러분 이렇게 해서 풀이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요 뒤에는 요거 그냥 문제상 자료 드리고 그죠? 이게 최종 답이야. 방금 똑같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있었죠?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 끝났어요.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야. 여러 가지 소득공제들 여기 이 페이지에 다 했죠? 그럼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죠. 종합소득금액에서 방금 구한 소득공제액들을 빼면은 이게 나오죠. 그리고 산출세액 방금 계산했듯이 이렇게 나오고 82페이지 세액공제들 각종 세액공제들을 다 공부했어요. 다 풀었어. 그럼 그 세액공제 합계액이 얼마다? 55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은 결정세액이다. 3,148만 7,500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나요? 문제 1번 전체가 끝난 거예요. 그죠? 긴 시간 동안 여러 영상으로 지금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영상으로 우리가 풀이가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 푼 겁니다. 소득세 1번, 문제 1번 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이론 정리하고 예제를 풀면서 그 이론이 어떻게 숫자화 되는지 공부했고 실제 최신 기출을 풀면서 최신 트렌드,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풀었고 이론과 예제를 통해서 쌓은 실력이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했고 실제 답안 양식을 보면서 잘 채워 넣었고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 문제 1번 소득세 신고에 관련해서 여러분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합격할 수준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복습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자, 이제 교재와 강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서는 다음에 보세요. 이제 문제 2번 법인세 신고로 넘어가죠. 83페이지는 문제 2번 법인세 신고입니다. 그죠? 똑같이 이제 문제 전체 살펴보고 이론 정리하고 예제 그 실전 사례를 통해서 사례 연습을 통해서 예제 연습하고 똑같이 최신 기출 문제 66회 문제거든요. 66회를 통해서 최신 경향 파악하면서 내가 앞에서 공부한 내가 쌓은 실력이 기출 문제에 잘 풀어지는지 풀 수 있고요. 적용할 수 있고요. 적용하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역시 바로 답안 양식에 적을 거고 문항별로 할 겁니다. 여기서는 바로바로 적용할 거예요. 법인세 신고는 여러 문항으로 나눠져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고 바로바로 합계표 적고 이런 식으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적용하는 것까지 쭉 다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소득세 신고 지금 82페이지까지 길었죠.
이제 총 교재 중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우리 문제 자체도 우리 문제 3개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마스터한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이제 소득세 마무리했습니다. 법인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